결혼을 앞두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고 난 뒤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요. 다시는 입 밖으로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지만 얼마 전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역시 인과응보라는 건 존재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쁠 때는 회사에서 밤을 새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는 그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에 직업상 바쁜 문제로는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동갑이었는데 20대 후반이 되니 술술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남친 어머니께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어때? 엄마도 그때 좀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하셨거든. 그래, 나야 괜찮지. 내가 시간 맞출게. 정해서 알려줘? 한 달 전에 미리 약속을 한 거라 저는 옷도 사고 또 예비시댁에 잘 보이겠다고 살도 빼려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물도 이것저것 준비했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남친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남친 어머님이 혼자 사신다고 했는데 만나기로 약속한 날 서울로 오셨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가 서울이라 근처에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남친 어머님이 오셔서 청소도 싹 해놓고 음식 준비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밖에서 봐도 되는데 괜히 힘드시게. 엄마가 전부터 자기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 진짜 엄마 오신 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청소했어. 네가 좀 하지. 어머니 힘드시게 혼자 다 하신 거 아니야? 당연히 나도 같이 했지. 암튼 너무 떨지 마. 우리 엄마 진짜 좋으신 분이야. 알았어.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해서 약속 시간을 12시로 했는데 이날은 아침 7시에 눈이 절로 떠졌습니다. 아침 먹고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좀 하고 어떻게 인사를 할지 어떻게 웃어야 할지 혼자 연습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혼자 가도 되는데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더 일찍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보고 좀 놀랐던 건 상당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아유, 빈말이라도 듣기 좋네. 빈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요즘 어디 가면 예쁘다, 미인이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 많이 듣긴 해. 그만해. 쑥스럽게 너까지 왜 그래? 아, 왜? 진짜잖아. 이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자리일 줄 알고 소화제까지 따로 챙겼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강정도 직접 해주셨고 밥이며 반찬이며 정말 다 맛있었어요. 홀어머니라 솔직히 조금은 걱정은 했는데 상당히 쿨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런 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규상이랑 결혼할 거라 내가 편하게 말할게. 네, 말씀하세요. 결혼하면 집은 내가 해줄게. 집 얻느라 발품 팔고 그런 고생하지 말고 미리 말해두는 거야. 세상에 싸고 좋은 집이라는 건 없어. 좋은 집은 비싸고 싼 집은 하자이기 마련인데 결혼 앞두고 싸고 좋은 집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 집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일 없게 그거 하나는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나중에 혼자의 나를 모셔야 하나 이런 걱정은 하지 말고 사별하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날 거고 늙어서 자식한테 용돈 달라 생활비 달라 이런 말 안 하게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해놨으니 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만남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니
속이 후련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물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난 분명히 말 전했다. 소민이가 말 안 들은 거지.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셨고요.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괜히 받아서 준 것처럼 되어버렸네? 이게 뭐예요? 가방인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어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드는 가방이라고 하던데?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어울릴 만한 디자인으로 고른 거라고 하시니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는 생각에 고가의 선물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날 남친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면 터치 일절 안 하고 본인 인생 살 거라면서 결혼 전에 자주 보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도 남친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기에 얼마 뒤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딱 하나. 집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난리였죠. 아닙니다. 집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하시죠. 저희도 자식이라고는 소민이 하나라 결혼할 때 아쉽지 않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집은 남자가 하는 게 맞죠.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내심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면 혹시나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게 아닐까 싶으셨던 거죠. 이것 말고는 서로 뭘 해와라,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애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다 모이기 힘들 텐데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시죠? 이날 예비신부는 알았을까요? 본인이 좋아서 찍자고 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이죠. 상견례도 무사히 잘 지나갔고 저희는 얼마 뒤 결혼 날짜를 잡고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솔직히 저나 남자친구가 마련해도 충분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만 봐도 전세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도 많고 처음부터 대출받아 집을 사서 살면서 대출금 갚으며 사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저희도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집 하나 못 해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서 이럴 때 쓰려고 열심히 돈 모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해준다고 하는 것도 절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비시모는 저희 집에 선물도 정말 많이 보내셨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했는데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그런데 엄마가 꼭 무언가를 받으려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소민이 네가 너무 예뻐서 보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난들 어떡하냐? 그래도 어떻게 받기만 해. 진짜 아무것도 보내지 마. 엄마도 그럴 생각으로 보내신 거 아니야. 결혼 전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며느리는 없을 거라며 제 친구들도 정말 부러워했는데요. 얼마 뒤 소름 끼치는 예비시모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역대급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상견례도 했고 결혼 날짜도 잡았고 신혼집도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일이 술술 정말 잘 풀렸어요. 그리고 결혼 전 마지막 명절이라 저는 예비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예비시모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따로 만났거든요. 예비시모는 만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거 중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 제가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그때는 혼자 산다고 하셨는데 이제 결혼하면 자주 보게 될 사이니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면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나면
더는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만 올리거나 혼인신고만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시아버지가 되는 거라 인사를 드릴 겸 예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선물도 많아서 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는 날 남자친구가 일찍 데리러 와서 준비한 선물을 차에 싣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뭔가 이제야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 나도. 그런데 엄마가 우리 결혼하면 오지 말래. 아니 왜? 왜긴 서울에서 거리도 좀 있기도 하고 엄마도 이제 후련하게 본인 인생 사신다고 그러시지. 그래도 명절 땐 가야지. 엄마가 명절에도 굳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여행 가래. 해외여행. 괜히 차 막히는데 긴 명절 연휴 동안 길에 시간 버리지 말고 처가 갔다가 여행 가라고. 이때만 해도 정말 좋은 시댁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이 너무 처지는 것도 아니었고 남자친구와 저 모두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생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집에서 출발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 직접 김밥도 싸서 운전하는 남자친구 입에 하나씩 넣어주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민아, 지금 어디까지 갔어? 아직 도착 안 했지? 당장 차 돌려. 엄마, 왜 그러는데? 소민아, 잘 들어. 티내지 말고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하고 얼른 와. 얼른. 아니, 그게 무슨... 집에 와서 얘기해. 지금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엄마 말 이해했지? 살면서 엄마의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예비시댁에 절대 가지 말라면서 티내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기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일이 좀 생긴 것 같다고 하고는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큰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미안해. 미안하기는 우리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집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상이긴 했지만 예비시댁에 절대 가지 말라면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까지 괜히 불안했거든요. 이날 집에 다시 돌아온 저는 상상도 못한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엄마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외국에서 자식들과 사시다가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국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고 저희 엄마도 만나시려고 저희 집에 오신 거고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오셔서 엄마는 또 제 얘기를 신나게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친구분들이 남친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사냐 이것저것 물으셨고 엄마는 제가 시댁도 잘 만난 것 같다며 예비 시모 자랑을 하자 다들 궁금해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핸드폰을 열고 보여주게 된 거죠. 상견례 날 예비 시모가 찍자고 해서 다 같이 찍은 바로 그 사진이요. 친구분 중 한 분이 그 사진을 보고 크게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하다가 예비 시모의 얼굴을 가리키며 이 여자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여자. 그래서 엄마가 크게 놀라 저에게 당장 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엄마 친구분은 이날 저를 보자마자 소민아, 너 그 결혼 하지 마. 하면 안 돼. 네? 아니, 그게 무슨... 엄마는 그 옆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셨고 아빠는 혹시나 엄마가 쓰러질까 걱정이 되셨는지 한 손으로 엄마 어깨를 꼭 잡고 계셨습니다. 바닥 거실에는 청심환이 들어있던 통도 보였습니다. 아니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규상이 아니 그놈 결혼했었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을 했었다는 그 사실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얘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시모의 정체였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세상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이날 엄마 친구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줌마한테 아들이 둘 있는 거 알지? 네. 우리 막둥이 둘째가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집에서 과외를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선생님을 알아봤어. 그리고 정말 실력 좋고 예쁜 그런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니, 잠깐만요. 설마, 그래, 맞아. 엄마 친구분이 말씀하신 그 과외 선생님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다는 말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오히려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한쪽 말만 듣고 결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소민아, 지금까지 얘기 다 듣고도 모르겠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게 다 사실인데. 그래, 그럴 수 있지. 엄마랑 아빠도 그랬어.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봐봐. 이날 엄마는 증거가 너무 많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심하고, 아니, 제 결심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막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저는 엄마 친구분이 보여주신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라는 분과 엄마 친구분이 주고받은 메시지였는데요. 결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셨다는데 얼마 뒤 이혼하게 됐다면서 안 좋은 얘기가 오가는 걸 봤고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래도 믿기 힘들면 내가 둘이 만나게 해줄까? 당사자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네, 만날게요. 만나게 해주세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던 어머님과 또 남자친구까지 그간 제 앞에서 보였던 행동을 봤을 땐 이게 다 사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엄마 친구분도 곧 외국으로 들어가 보셔야 한다고 했고 저 역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나중으로 미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냐면서 예비 시모까지 계속 전화가 왔는데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느라 진땀을 좀 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과외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에게 처음 한 얘기는 그때 일은 다 잊고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중이라 이 자리에도 나오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과거의 일이 떠올라 결혼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또 엄마 친구분의 부탁으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결혼했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 사진 보세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앨범도 싹 다 버려서 결혼 사진은 한 장도 남김없이 없애버렸는데 여기 나온다고 그때 하객으로 온 지인한테 부탁해서 받은 사진이에요. 식이 끝나고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있었고 다른 사진엔 예비 시모가 한복을 입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결혼했었다는 거 속인 사람인데 이것만 봐도 파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혼도 힘들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알고 나서 이혼한다고 했더니 처음엔 둘만 잘 살면 된다면서 본인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쇼한 거였어요. 엄마 친구분에게 저도 대충 얘기를 듣고 왔기에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이날 과외 선생님이라는 여자에게 얘기를 듣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 과외 선생님이라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과외 선생님이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지 말자고 미루게 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예비 시모가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된 날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도 아버님은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 자식들이라면서 저를 찾아왔고 아버님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저한테 재산 돌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 아빠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면서 저도 한패 아니냐고 멱살 잡고 때리고 영문도 모르고 그날 엄청 맞았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납골당에도 같이 가서 인사도 드렸는데 뭔가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결혼해서 남자친구를 낳고 살다가 불륜으로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렸던 자기 아들만 데리고 불륜 상대와 재혼을 하게 된 거죠. 불륜 상대인 그 남자도 이미 가정이 있었는데 예비 시모 때문에 가정을 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시모는 재혼을 하면서 의붓 자식들이 생겼는데 서로 잘 지낸 게 아니라 예비 시모가 그 의붓 자식들을 못 살게 굴고 숨 막히게 통제하면서 서로 대화도 못 나누게 감시하고 이간질을 시키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시모의 불륜 상대,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새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힘들어할 때 재산도 빼돌려 명의를 싹 다 바꾸고 의붓 자식들한테는 재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암투병을 할 때도 예비 시모가 옆에서 챙겨주기는커녕 나몰라라 했고 큰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항암도 하면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자 요양원으로 보냈다네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라는 이 여자도 결혼할 때 자신에게 시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아마도 이 의붓 자식들과 예비 시모가 연락을 끊고 지냈을 테니 결혼 사실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이혼하고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는데. 뭔데요? 알고 있는 건 다 말해줘요. 전부 다요. 그 집 자식들도 증거가 없어서 뭘 어쩌지는 못했다는데 그래도 예비 시모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붓 자식 중 제일 막내가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재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당시 남자친구와 나이가 비슷했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시장에 간다고 하면서 그 집 막내만 데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날 애를 잃어버리고 왔답니다. 다들 일부러 버리고 온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데 시장은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집까지 혼자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라 시장에서 손을 놓고 잃어버렸다면 분명히 집으로 찾아왔을 텐데 그날 이후 영영 볼 수 없었다고 하니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 여자, 아가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도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인생에서 빠질 테니 자기 아들하고 둘이 살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저를 안심시켜 놓고 저한테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거였어요. 혼인신고도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요. 저 그때 이혼도 힘들게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 집에서 벗어나기까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둬요. 무슨 일이든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안다고 하지만 이건 들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그 요양원에 계신다는 그분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살아계시는지는. 그때 이후로 저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고요. 이날 저는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 때린 사람이 그 집 둘째 아들인가 그럴 건데 나중에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치료비 받고 하면서 몇 번 연락을 했어요. 지금 연락처가 바뀌었을지는 모르는데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 보세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는 좀 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날 집에 오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말을 믿어야지.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듣고 파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도 또 예비시모의 지저분한 정체도 알게 되고 나니 한마디로 망연자실이었죠. 이 와중에도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속인 것도 너무 괘씸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실을 숨기다니요. 거기다 예비시모라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살았다니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대가 저라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이틀 동안 몸살로 앓아누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남자친구나 예비시모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일단 아무 얘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그 연락처로 연락해서 만날 생각이었으니까요. 소민아. 소민아? 지금 몇 시야? 좀 괜찮아? 열은 좀 내렸네. 계속 잠만 자서 엄마 아빠 걱정했잖아. 얼른 나와서 죽이라도 먹자. 빈속에 약 먹으면 힘들어. 그래서 겨우 몸을 일으켜 나왔는데 현관에 꽃바구니랑 과일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야? 규상이가 보낸 거야. 뭐? 집에 왔다 갔어? 아빠가 현관에서 돌려보냈지. 그런데 너 아프다고 하니까 다시 와서 이걸 주고 가더라고. 네가 일단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받긴 했는데 너 대체 어쩌려고 그래? 어? 빨리 얘기하고 정리해야지. 알아. 나도 그럴 거야. 네 생각이 뭔데? 엄마한테 말해봐. 이따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누구? 규상이? 아니. 저는 이날 저녁 남자친구가 아닌 그 집 자식 중 한 명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준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당장 만나자고 했거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면서 부모님은 같이 가자고 하셨고 저도 혼자 나가기 무서워서 부모님과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틀 내내 끙끙 앓았다가 일어나서 기운이 없긴 했지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내용 다 사실입니다.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혹시 요양원에 계신다는 아버님은 어떻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도 그 여자 찾아서 가만 안 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디 사는지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정확히 주소는 몰라요. 지역은 아는데. 그동안 남자친구가 혼자 사는 집에 예비시모를 만났었기에 예비시모가 혼자 사는 그 집이 어딘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인사드리러 가던 날에도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차를 돌려 집에 왔으니까요. 남자친구 집은 안다고 했더니 그보다 예비시모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저는 얘기도 들을 만큼 들었으니 부모님과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여자랑 그 아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돈이라면 환장한다고요. 사람 목숨도 우습게 알고 그쪽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남자친구가 물으면 제가 그 상황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과외 선생님 얘기를 하면 혹시나 그 여자를 찾아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자기는 빼달라고 저에게 부탁까지 했으니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은 깔끔하게 끝낼 파혼 사유가 필요하고 저는 그 여자를 꼭 만나야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분명 돈에 미친 사람이라 제 말대로 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사실을 알게 된 걸로 해서 파혼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럼 조사받으러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연락을 할 거고 그 연락받고 경찰서에 순순히 나오겠어요? 도망치겠죠? 저는 그 집 아들보다 그 여자 만나야 하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잡고 싶으니까 부탁 좀 합시다. 네? 저는 이날 집에 돌아온 뒤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도 며칠 쉬었으니 당장 다음날 출근도 해야 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걱정했잖아. 걱정했어? 당연하지. 아파서 누워있다는데 내가 옆을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건 잘 해결됐어. 그래? 그렇다면 뭐 다행인데. 저기 소민아. 어? 우리 엄마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전화 좀 드릴래? 그럴게. 그래. 그럼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어? 내일 퇴근하고 보자.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일도 잘했고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건물 얘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결혼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네. 그런데 아빠가 나 결혼 전에 건물 처분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 건물? 무슨 건물? 내가 얘기 안 했나? 무슨 건물인데? 아버지한테 건물이 있었어? 정확히는 지금 명의가 다른 친척분 앞으로 되어 있는데 곧 아빠가 넘겨받을 거래. 그래? 어떤 건물이야? 커? 나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 부동산 하나 있잖아. 거기에 1층 자리 비었다고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암튼 아빠가 나이도 있으셔서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건물 관리하면서 세 받고 그럼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걸 말이라고. 너무 좋지. 건물주 되는 게 어디 쉬워? 그런데 그 건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였더라? 기억이 잘 오래전에 봤던 거라.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아니, 그냥 자기가 엄청 크다고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건물인가 싶어가지고.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암튼 그동안 공실 하나 없는 건물이었는데 지금도 부동산에 내놓은 그 1층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온다는 얘기는 들었어. 워낙에 자리가 좋아서 자리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난 건물 관리 자신 없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 전문가한테 맡겨도 되는 거고. 어째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야. 무슨 소리. 딱 보니 엄청난 관심을 갖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부동산 사장님과도 얘기를 끝내놓은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건물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한테도 말했을 거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건물을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으니 부동산을 통해 해당 매물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어떤 건물인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의 연락을 받은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건물을 보러 가기로 했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 출발한 사람은 저희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만났던 남자친구의 새아버지 자식들이요. 저와 부모님은 일단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길 건너에 차를 대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부동산 사장님은 계획대로 연기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입니다. 어머나, 건물이 꽤 크네요. 그런데 오늘 건물 본다는 사람이 또 있어서 여기로 바로 오라고 했는데 같이 보셔도 괜찮으시죠? 그럼요. 저희는 그냥 둘러만 보고 갈 거라서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 예비시모와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한때 한 집에서 살던 그 사람들일 줄은 말이죠. 잠시 뒤 그 자식들이 나타나면서 예비시모와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저도 차에서 내려 부모님과 바로 갔습니다. 길을 건너 건물로 향하는데 이미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나! 놓긴 몰라! 재산 빼돌린 것부터 내놔! 빨리! 무슨 재산? 너도 똑같아 이 자식아! 난 아무것도 몰라! 네 엄마가 뒤에서 더럽고 추악한 짓 한 걸 모른다고? 너도 한통속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소민아,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아빠가 건물 보러 같이 가자고 하셔서 온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기 왜 너랑 어머님이 같이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있잖아.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네? 어머님? 혹시 며느리 되시나? 아직 며느리는 아니고 곧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와, 이 자식! 이미 한번 결혼했으면 됐지 또 결혼을 해? 꿈도 크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범죄자랑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범죄자라니요? 아니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일단 다 오해야,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 아버지랑 불륜 저질러서 우리 엄마 억지로 이혼하고 집 나갔어.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남의 재산 가로채서 너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지낸 거 아니야? 불륜이어도 사랑이라면서 같이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던가. 우리 아버지 암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딱 한 번 병원 가본 게 전부였고, 수술 후 집에 와서 항암 치료에 힘들어서 누워만 계실 때도 그 옆 지킨 건 우리 자식들이었어. 그러다 잘 아는 의사 선생님 있다고 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보냈더라. 재산 빼돌려서 너네가 잘 사는 동안 우리는 상처만 받고 정당히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았다고. 큰 누나는 화병까지 걸렸어. 그리고 우리 집 막내! 내가 아직도 걔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 그거 너지?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 같은 소리 하네. 그땐 우리 다 어려서 사고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커서 보니까 사고 아니더라. 그 시장은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자주 갔던 곳이야. 혼자서도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고.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냐? 정말 나 아니라니까. 야, 이규상. 지금 이거 다 사실이야? 아니야. 자기야, 이거 오해야. 이날 남자친구는 계속 오해라고 하다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기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자식들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결혼했던 것도 속여?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해주려고 했어. 정말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게 언젠데. 나랑 결혼하고 나서? 나랑 혼인신고하고 나서? 와, 너 무섭다. 입장 바꿔서 내가 과거에 결혼 한번 했던 여자였으면 너는 어땠을 것 같아? 그랬구나 하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니? 이날 남자친구와 예비시모는 괜히 건물 한번 보러 왔다가 모든 사실이 들통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 억울해했죠. 건물만 아니었다면 다 숨기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직 아빠에게 명의가 넘어오지도 않은 건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혹시나 나중에 또 재산 빼돌릴 생각이었는지 미리 알아보러 온 거잖아요. 이날 남자친구는 다 자기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난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하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넌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어린애도 아니고 시킨다고 다 하게? 결혼도 너네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맞아.
그래서 얼마 못 살고 헤어진 거야. 사랑 없는 결혼이라 혼인신고도 안 해서 기록도 없어. 자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나? 어? 아버님, 저 정말 소민이 사랑합니다. 결혼 꼭 하고 싶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여태 저 사람들이 한 얘기 뭔데? 재산 빼돌렸다는 그 얘기는 뭐냐고? 여기 건물 보러 온 것도 내가 말해서 진짜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 아니야? 설마 나한테도 나중에 그러려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너한테는 안 그럴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내가 왜? 난 순수하게 정말 너 좋아해서 결혼 마음 먹은 건데 그거 너도 알잖아.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아닌 것 같네. 나중에 내가 병나면 내 보험금부터 재산까지 다 빼돌리고 나 버릴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너네 엄마한테 내가 죽을 때까지 사생활 감시당하고 이간질로 인생 말아먹고 살겠지. 아니야?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해? 너도 같이 했다며. 재산 빼돌리는 거. 그거 범죄야. 그리고 재산 빼돌린 거 상관없이 결혼 한 번 해놓고 그거 속인 거 난 절대 용서 못해. 미안해.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해. 요즘 동거 많이 하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날 남자친구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오늘 처음 본 사람들 말만 믿고 내 말은 안 믿어? 우리 결혼 약속했잖아. 그럼 내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날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날 남자친구와 예비시모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경찰서로 갔고 저는 바로 파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함께 준비한 것들이라 제 돈도 들어갔기에 빠르게 이걸 다 돌려받고 싶었고 무엇보다 빨리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었기에 길게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식장과 신혼여행 그리고 그 외에 예약한 것들에 대해서 남자친구 쪽에서 빠르게 취소를 했고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도 남친이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돈도 그대로 받게 되었고요. 그 돈 못 받는다고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간 속은 걸 생각하면 이거라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안전이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약속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지켜질 약속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저와 단둘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낫겠지 싶었습니다. 자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아들었나? 정확하게 말해. 네,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몰래 내 딸 근처에 얼씬이라도 했다가는 그땐 바로 경찰서 행위니까 그렇게 알아. 저 그런 놈 아닙니다. 만약 제가 뒤에서 몰래 그동안의 사실을 다 알고 난 뒤 남자친구에게 따지고 들었다면 무슨 해코지라도 당했을지 모릅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엄마 친구분부터 시작해서 과외 선생님이라는 여자와 의붓 자식들까지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니 남자친구도 제 앞에서 별말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탓만 하더라고요. 그때 그 건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 후 전 남친이 혹시나 저를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사받느라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그 집의 자세한 사정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고 또 알고 싶지 않아 더 묻지 않았는데 전 남친 엄마가 불륜으로 재혼했을 때 자기 친자식 호적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재산 빼돌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친이 그 집 자식으로 입양된 게 아니라면
재산 빼돌린 게 그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끝이 아니라 민사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남친의 새아버지 재산은 그 집 친자식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입양 처리가 완전히 되었다고 해도 요양원에 계시다 최근에 전 남친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유류분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니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전 남친 엄마가 왜 그렇게 집을 해주겠다고 한 건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빼돌린 재산이라 나중에 그 집 자식들이 뒤늦게 소송이라도 걸면 내뱉어야 하는 돈이라는 걸 전 남친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 아들한테 그 비싼 집을 해주겠다며 재산 정리를 하려던 거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상대로 소송은 시작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몸 아프고 정신력도 바닥이니 전 남친 엄마가 도장도 훔치고 위임장도 억지로 쓰게 만들어 재산 빼돌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건 반드시 있었고 그렇게 남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죠. 전 남친은 재판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장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 살 궁리를 하느라 바빴겠죠. 헤어지는 마당에도 절대 못 잊는다고 하면서 자기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무서운 말을 남겼던 놈이라 혹시나 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전 남친 엄마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던 그 남자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계획대로라면 자기 아들 결혼시키고 난 뒤 본인은 그간 나쁜 짓 저질러서 모은 재산으로 그 남자와 여행 다니고 인생 재미있게 살려고 했을 텐데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난 뒤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아직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아마도 실형이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야 이제 다 끝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간 빼돌린 재산 다 토해내고 감옥에 가서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혼 후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친척분들에게 결혼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을 돌리면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결혼이라도 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땐 정말 더 큰 일이잖아요. 이 생각을 하니 파혼으로 그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받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완전히 아무렇지 않게 지낼 그날이 오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